네, 저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분석 함께 할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저희 마지막 거래일 중화권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11거래일 연속해서 그래도 상승을 했고 항생지수도 올해 거의 30% 가까이 오른 만큼 그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대로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제 11 거래 연속 상승세에 일어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 지수에 따라서 약간 엇갈림 흐름을 보여줬는데 성장주 중심인 이제 과창판이나 창업판들 약간은 그 반도체나 재생에너지 종목 중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커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근데 나머지 대표 지수는 좀 올랐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남양 방향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어요. 345억 홍콩 달러. 어떻게 보면 2025년 굉장히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유입된 것 중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0.9% 정도 하락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홍콩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밸런싱들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공모 펀드 중에서 실제 포지션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서 우버와 리프트와 함께 로보택시 사업 시범 사업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면서 예외적으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혼조세로 움직인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이구환신 정책을 위한 재정 투입을 또 예고하기도 했다고요. 저희가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효과를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보면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사실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리테일 쪽의 소매 판매 1%포인트 정도를 상승시킨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저는 시장 의견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2020년 소비재 그 이구한신 교체 보조금이 625억 위안 규모가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정부가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신에너지차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이제 기대보다 덜하다라는 예상이 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 중국 정부가 항상 이런 그 정책들을 내놓을 때 늦은 감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보다 늦은 감 거기에다가 금액이 기대가 못 미치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뭐 처음에 장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는 게 제 생각에는 개선된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나 아니면 가전제품 섹터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실제 소비 판매로 굉장히 해서 소비 부양을 일으킬 거다라는 기대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약간은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12월 달 뭐 인도한 숫자라든가 판매 숫자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좀 긍정적이고요. BYD 같은 경우에는 7.7% 증가했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연간 목표 달성 그리고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샤오팡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12월 달 판매량들이 굉장히 늘었고 가장 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해외 지역으로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샤오팡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도량이 96%, 그러니까 작년보다 96% 증가했고 이 지역이 60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더 나중에 판매량이 늘어날 발판들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해외 국가들 중에 중국이 많이 파는 국가가 또 유럽 국가거든요. 유럽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이 거의 25%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해외 그 판매 업체로서 전기차 판매에서 가장 독보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전기차 쪽으로 관심이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 보조금 영향이 미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소비가 연결되려면 부동산 섹터에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긴 해야 되는데 부동산 요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인하해서 주택가격 약세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부동산 섹터를 다시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도 부양해가지고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건 긍정적이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굉장히 바주카식으로 엄청 큰 부양책은 아직까지 넣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셨고요. 자, 한편 마지막 거래일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다고요. 이 기세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해가지고 거의 그 하락을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30%, 40% 하락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거래일까지 해서 움직임이 없었는데 다만 2026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니어스 법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도 계속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홍콩에서도 그렇고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참여 아니면 우리가 얘기한 전통적인 금융의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제 생각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장이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포지션 테이킹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인민은행이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 있죠. ECNY 관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가 발생하고 낮은 지급 준비율을 적용해가지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략적 변화를 택했다는 얘기는 홍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관련해서 아니면 웹3 관련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DL 홀딩이라는 홍콩에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을 조건부로 홍콩 증선의 승인을 받았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44%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반적으로 홍콩 쪽이나 중국 쪽의 움직임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승인 곧 1분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 성장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망해 주신 대로 1분기 내로 이 소식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토 증시는 오늘 쉬어가지만 홍콩 증시는 오늘 2026년 첫 거래일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본토 시장이 연휴로 있어가지고 시장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시장 참여가 많이 줄어서 조용한 장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시진핑 수석이 신년사에서 중국의 AI 및 반도체 발전 그리고 혁신 주도 성장, 휴머노이드 드론, 항공우주, 국방 분야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전을 강조하면서 국가 발전 경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것을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힘입어 가지고 물론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유럽과의 무역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미국이랑의 약간 마찰들이 보이고요. 또 소비 관련해서는 마카오 쪽으로 물론 성장하긴 했지만 카지노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정책적인 신호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각 기업마다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뉴스대로 움직일 것이고요. 다만 섹터나 다른 것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연계된 섹터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면은 그 선별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상승하겠지만 상단이 약간 제한된 그런 장이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콩 증시 전망도 같이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